800km. 기름 14만원. 만약에 3.0 가솔린이었으면 16만원을 넣고 500km를 아마 못 탔을 거예요. 근데 얘는 14만원 정도를 넣고 800km를 탄 거예요. 노사장이 전비 운전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편하게 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달릴 때 보면 시종일관 너무 조용해. 이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압축비를 세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든 엔지니어는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수많은 차를 타보면서 느껴본 결과 이 차는 디젤 엔진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자, 낮은 압축비에 낮은 터보 하나와 미들 터보를 걸어서 터보를 기가 막히게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 알터네이터가 조금이라도 엔진이 부하가 걸릴 것 같은 상황에서는 알터네이터가 돌아서 힘을 몇 마력을 보태줘서 엔진에 부하가 걸리지 않게 해줘요. 자, 그러면 48V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을 받게 되거든요. 알터네이터가 계속해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 열을 받을까봐 리튬이온 배터리에 방대한 냉각계통 작업을 또 걸어놨어요. 사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48V의 별도의 냉각 시스템을 쓰는 건 전 처음 봅니다. BMW가 제가 봤을 때 처음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얘는 48V의 사용 빈도를 높게 쓰면서 엔진을 부드럽게 만들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달리면 가솔린 같은 느낌으로 쫙 엔진이 올라가요. 너무나 부드럽고 디젤 엔진에 우웅 하는 그 힘이 안 나오고 가솔린 엔진의 마력과 토크가 같이 나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뭐 주행 성능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주행 성능은 더 이상 말해 뭐해. 생략할게요. 늘 제가 BMW 리뷰하니까 그건 생략을 할게요. 자, 엔진만 놓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디젤 엔진이 어떻게 해서 가솔린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느냐? 자, 디젤 엔진의 압축비를 떨어뜨리게 되면 힘이 떨어지겠죠. 디젤 고유의 높은 압축비를 통해서 희박 분사를 해서 높은 힘을 내야 되는데, 디젤 엔진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산소를 많이 집어넣고 희박 연소를 해서 엔진의 열 에너지 사용 빈도를 높이면 돼요. 그러면 디젤 엔진도 압축비를 떨어뜨리고 연비와 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매연 문제가 질소산화물에 문제가 생겨. 폭파 행정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디젤은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서 일부러 배기가스를 재순환해서 실린더 안에 같이 넣어줘요. 흡기랑 같이. 왜? 너무 흡기되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량이 많게 되면 폭파 행정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레이드 오프, 오히려 반대가 되게끔 좋지 않은 상황을 섞어준단 말이에요. 배기가스를 강제로 재순환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흡기되는 산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흡기되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트레이드 오프 구간이 있는데, 얘는 EGR 쿨러를 박 팀장이 설명한 것처럼 해괴망측한 최첨단의 EGR 쿨러가 들어갔어요. 냉각 시스템도 그렇고 EGR 쿨러에 두 개의 이 스테이션이 있죠. 두 개의 액추에이터를 전자식 같은 걸로 달아놔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희한한 디젤 엔진의 EGR 쿨러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고, 거기에 요소수를 뿌려주는 구간이 고압 EGR 쪽하고 그 다음에 그 DPF가 끝나는 끝단에 두 개를 달아놨어요. 이건 뭐냐면 얘가 압축비를 낮게 하고 낮은 공기를 넣어주면,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 흡기 되는 공기를 넣어주고, 그럼 분명히 폭파 온도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폭파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질소산화물을 죽이고자 요소수를 두 군데서 뿌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매연도 잡고 질소산화물도 잡으면서 디젤 엔진에서 생기는 진동과 그 딸딸이, 뒷달 소리,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가솔린에 준하는 컨디션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희박 분사를 때려도 되는 거야. 왜? 요소수를 두 개를 뿌리기 때문에 행정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질소산화물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를 타면 이 놀라운 엔진 시스템 때문에 웬만한 가솔린하고 똑같이 배기구 쪽에다 코를 대놔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매캐한 냄새가 나거나 불쾌한 냄새가 안 나고 숨쉬기 힘들다라는 느낌도 안 나요. 그리고 주행 중에는 시종일관 너무 부드럽고, 달리다가 섰어, 딱 쓰면 이제 시동이 이제 꺼지겠죠. 잠깐만, 빨리 가서 옆에 붙으면 이제 꺼지겠지. 아야, 꺼질래다 다시 살아. 꺼질래다 다시 살아날 때도 전혀 진동이 없어요. 다시 볼게요. 이쪽에 가서, 자, 가서 이제 딱 해서 서요. 딱 쓰게 되면 자동으로 엔진이 이제 탁 꺼지죠. 딱 꺼집니다. 꺼졌어요. 엔진 아예 꺼졌어요. 보이시죠? 아예 바늘 꺼졌어요. 다시 출발할 때 아무 스타트 모터 살아나는 느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엔진이 공회전 아이들링에 있다 가는 것과 똑같은 느낌. 그러니까 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이 모터로 주행을 하면서 엔진이 살아나듯이 엔진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개꿀인 거죠. 만약에 내가 X5가 필요해. 근데 디젤 엔진 사기가 좀 꺼려졌어. 근데 누사장 리뷰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 가솔린을 사자니 연비가 좀 후달려. 그리고 장거리를 갈 때 고급류를 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디젤을 사자니 뒷다리가 그렇고 앞으로 환경규제 때문에 엔진이 없어. 지금 그런 상황 아니죠. 지금 내연기관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단종을 시키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주변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의견이 많고, 모든 국가들이 지금 그래서 조금씩 전기차의 개발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너무 빠르게 내연기관을 종식시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팽배하고, 사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요. 노사장은 작년에 8기통 가솔린 엔진을 새 거를 샀잖아요. 당분간 내연기관이 빠르게 단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만 10년이든 15년 안에 내연기관이 확 없어질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사도 큰 문제는 없는데, 디젤을 안 사려고 하는 사람들, 만약에 디젤 엔진이 단종이 되고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제조사에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런 신형의 디젤 엔진을 만들까요? 제조사가 바보라서? 아니죠. BMW는 더구나 예전에 수작업 엔진의 V10 가솔린 엔진과 V8 NA 엔진에서 뼈아픈 상처를 입은 애들이에요. 엔진에 존나게 투자를 했는데 환경 규제가 바뀌면서 터보로 넘어가면서 V10 NA 엔진과 V8 NA 엔진 2구에 들어갔던 NA 엔진들을 다 사장시켰단 말이에요. 얘네는 엔진 개발에 돈을 썼다가 그 엔진을 몇 대 팔아먹지도 못하고 엔진을 단종시키는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과연 없어질 엔진에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간 디젤 엔진은 연간 주행거리가 3만 킬로가 넘으면서 가족과 함께 타고 혼자서 출장도 다니고 차도 커야 되고 놀러도 다닐 건데 출장 다닐 때 안 피곤해야 되고 연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봤을 때 웬만한 전기차보다 이 차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차가 이 정도의 편안함을 주고 이 정도의 공간 활용성을 주려면 사실 이 가격으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가솔린으로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힘이 나는 걸 사면 연비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아까 기름 넣은 사진 보셨잖아요. 14만 원을 넣고 800km를 타는 거예요. 그것도 편하게 막 탔을 때. 그리고 그냥 막 다녔을 때 지금 시동 안 꺼졌어요. 지금 왜 안 꺼졌을까요? 지금 아이들 살아있거든요. 아무 진동과 소음이 없어요. 얘는 왜냐? 마운트하고 기본적인 아이들 상태든 달릴 때든 디젤 엔진처럼 높은 압축비로 엔진에 진동과 부하를 주면서 엔진이 움직이질 않아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중간쯤 세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타고 다니면 야 진짜 이 디젤 엔진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뒤에 냄새 맡아봐도 냄새도 안 나. 연비도 잘 나와. 근데 막강한 그 높은 압축비로 출력을 뽑아내는 디젤들처럼 힘이 막 쏟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가솔린과 디젤의 중간쯤의 진동과 소음과 힘으로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하체의 세팅, 리어 서브 프레임도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서 사실 노사장은 BMW의 그냥 일반 종발 서스펜션이라든가 약간 좀 하드한 댐퍼를 좋아하는데 얘는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탈 땐 되게 부드럽죠.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는 사실 일반적인 댐퍼 스프링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 잘 달려요. 얘가
출력을 뒤춘한 건진 모르겠는데 달릴 때 보면 힘이 막 쏟아지지 않아. 그리고 30D니까 40D에 비해서는 확실히 힘이 적잖아요. 이 30D라는 걸 보고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신형 모하비 페이스리프트된 요번에 나온 게 저를 딱 똥찜을 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차를 싹 부드럽게 추월을 했거든요, 옆에서. 근데 내게 이제 30D라고 써 있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재원상에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지. 그 내가 쏘니까 계속 따라오대? 근데 고속도로에 그때 밤이 12시가 넘어서 차들이 없었거든요. 막 달려갖고 이제 속도가 이제 앞자리가 이제 넘어간 거죠. 근데도 저쪽에서 막 따라오는 거야. 모하비가 저속도로 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가 싹 꺾어지는 완만한 코너긴 한데, 좀 빠른 세단이나 이런 차들은 그 속도로 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중량급의 SUV들이 그 속도로 완만하더라도 거기를 돌아가기엔 좀 난 무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는 그 길을 맨날 달렸고 이 차의 운동 성능을 아니까 거기서도 악셀 지지고 갔지. 근데 따라오는데 헤드라이트가 흔들리더라고. 돌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그 팰리세이드나 모하비나 뭐 소렌토 타시는 분들, 직발은 뭐 우리나라 타서 출력 있으니까 달리셔도 되는데, 코너 같은 데서 BMW가 따라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GV70도 내가 똥찜 몇 번 넣었더니, 똥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에 붙은 건데, 의식하고 달리다가 좀 위험하셨는지 나중에 옆으로 비상등 켜고 바뀌시던데, 국산 중량 있는 SUV 타는 분들은 코너에서 세게 달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SUV들은 뒷바퀴 서스펜션 구조가 코너에서 세게 달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세팅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지. 아, 이 차가 에어스프링을 쓰고 좀 부드러운 세팅을 해놨지만 그래도 BMW는 BMW구나. 진짜 단언컨대 엔진이 살아있는 아이들 상태든 주행 상태에서, 노사장 나 니 말 믿고 이 차 샀는데 이거 디젤 같던데,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사과하고 뭐 술 사고 다 해드릴 테니까. 정말 이 차는요, 엔진이 돌 때 절대 디젤 엔진처럼 진동과 소음이 없습니다. 외부 소음 없고요, 딸딸이 소음 없습니다. 실내에서 그 어떤 진동과 소음 없습니다. 주행 중에도 디젤 같은 느낌 아예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BMW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삼천리 모터스 안양 지점의 오준영 지점장님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내가 안양 지점 선전을 많이 해줘요. 삼천리를. 저 돈 받고 빨아주거나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차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한 거고, 이 차 마찬가지예요. 오준영 지점장님 저한테 이거 리뷰해달라고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저 그냥 관용차로 준 거고, 이미 X5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차를 가지고 리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단 오준현 지점장님이 디젤이니까 노사장님 요새 기름값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거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좀 절약하세요. 그래서 관용차로 내준 건데 타보니까 좋아서 제가 리뷰를 만든 거고, 오준현 지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지점장님, 이 차는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대요. 왜요? 사람들이 요새 디젤을 안 살려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차는 삼천리 모터스 재고가 있는 차량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오준영 지점의 전화번호, 오준영 지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전화하셔서 나 지금 차 줘, 그럼 바로 줄 거예요. 잘 안 잘해주나? 저는 사실 이 디젤 엔진하고 X5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차를 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또 7인승이에요. 근데 뒤에 의자는 거의 뭐 사람이 앉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뒤에 의자가 2열 의자가 기존의 F바디 때 X5보다는 월등히 좋아져서 등받이 각도니 뭐니 조절도 잘 되고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소음도 엄청 억제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얘가 30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게 없어. 오디오 옵션이 좀 노멀 오디오가 들어간 것 같아서 오디오 옵션이 별로고, 그리고 이 통풍 시트가 그렇게 시원하진 않더라고. 내거 5 시리즈보다도 좀 약한 듯. 제가 세게는 안 틀어봤는데 세게 틀어보면, 세게 틀어도 우리 국산차 1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등하고 엉덩이에 땀이 줄줄줄줄 나는 분들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3단을 틀면 뭐 충분히 맞을 것 같고, 여기에 수아르 10세기 요거 크리스탈 들어간 거랑 뭐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차를
주행거리가 많으면서 전기차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너무나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연기관이 당분간은 언젠가는 전기차로 다 바뀌겠지만 발전소를 짓고 전력 공급이라든가 충전 시스템 인프라 구성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지구의 환경을 위한 전기차의 생산에서 생기는 그 생산 주기에 관련된 환경 오염과 펫배터리 문제 등등 아직까지 풀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전기차만 외치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 자동차 시장의 여러 분야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앞으로 한 15년, 20년까지는 내연기관을 타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점진적으로 내연기관 차를 줄이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현재 타고 있는 게 당장 강제적으로 단종이 될 거라고는 어렵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 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고 연비를 아끼면서 멀리 출장 다니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이 차를 시승을 해보시고, 노 사장이 말하는 디젤 엔진인데 가솔린처럼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꼭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삼천리 모터스 안양 지점으로 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고 좋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차를 사더라도 노 사장한테는 단돈 1,000원의 커미션이 없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아니고는 저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노 사장 저 차 사게 뭐 해주세요 저한테 부탁해봤자 아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저는 구매에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저는 단지 좋은 이 차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알려주고 싶은 뿐인 거죠. X5 디젤, 이 새로 나온 디젤 엔진의 3공기는 정말 좋은 물건이 맞습니다. 프락셀 하도록 하겠습니다.